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 업체에게는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통보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IT 전문가 북한 공작원이나 그랬더니 그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 중국인이라고 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 지금 공작원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그때 사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쫓아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일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통정물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작년 한 해 해킹으로 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정보기관 추산으로 무려 8천억 원입니다. 무려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 난 넘으면 이거보다 넘을 더 거야. 많을 거 아니야. 나도 넘을 거라고. 북한이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미사일 도발을 38번 그리고 7차 핵실험도 지금 임박해 온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무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 동지 나와 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사이버 범죄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사실 김정일 때부터 이 해킹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서 동남아에서 해킹 사업을 지도했던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분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 해커들이 이제 18살에서 19살 때 천재들을 뽑는데요. 그래서 21살까지 일을 시킨대요. 22살 되면 머리가 굳었다고 해임을 시킨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수준이 세계 탑 수준인 애들 정말 천재들만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해커들한테 주는 돈이 2,000불이래요, 월급이. 2,000불이. 뉴욕주 북한 대사가 한 700, 800유로 정도밖에 못 하는데 대사보다 거의 한 2.5배 정도 돈을 애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걔네들이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체류비를 제하고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도 본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2,000달러면 얘네들이 적어도 2만 달러나 20만 달러씩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도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 탈북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딱 그냥 방에다가 떠놓고 계속 프로그램만 만들게 해서 그냥 딱 감옥처럼 생활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북한이 무기 팔아서 한 10억씩 벌던 애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무기 팔아서 버는 돈이 한 2, 3천만 불밖에 안 된다. 못하지. 그리고 봉제로 좀 벌고 근로자 월급으로 버는데 해킹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을 쳐서 맞아요. 8천만 불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나 그거 뭐 분노한 게 좀 너무한 게 방글라데시가 그게 힘든 나라잖아요. 저 때리고 싶어. 저 때리고 싶어. 그 힘든 나라에 8천만 달러를 훔쳐갔으니 사실은 이 북한이 다 미사일 핵 만드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돈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김진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38차례 걸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맞아요. 작년도 쐈는데 그게 대체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억여 달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전체 주민들이 먹을 식량 한 50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쓰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쓰니까 점점 더 나쁜 거죠. 점점 더 나쁜 거죠. 더 때리세요. 진짜 화나네. 그래서 제가 그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비트코인 탈취 사건의 약 60%가 우리 공화국의 해커들의 소행입니다. 와, 60%가요? 북한은 해킹을 끝없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해킹에 관련돼서 초강력 휴민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도 털리신 분입니다. 태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입니다. 기자, 외교 전문가들에게 뿌려진 이메일인데요. 실은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김숙희가 보낸 겁니다. 김숙희, 우리 주요 국가기관을 교란시켰던 북한 해킹 조직이죠. 태영호 의원실 비서 이름으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발송된 이메일입니다. 세미나 참석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첨부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이었습니다. 5월 6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예.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재원, 대북 정책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해서 다 끝나고 5월 7일 아침 11시경에 네. 저희 의원실을 사칭하면서 이런 메일이 이제 나갔어요. 아, 의원실 이름으로? 의원실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암흑의 비서관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발제하신 분들, 그분들에는 사례비 지급 우려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이제 사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거 보면 저희들이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참가했고 또 토론회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토론회 집을 만들어서 이제 다 배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세미나 끝나면 오지 못했던 전문가들은 어제 가서 누가 어떤 주제로 발제했는지 저걸 이제 열어서 그 토론 내용을 보게 돼 있고 자기가 발제하신 분들은 저 안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례비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써서 다시 메일로 이제 보내면 거기에 해당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제 사례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진행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딱 알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문장 구성도 딱 맞게. 딱 같아요. 자, 비서 이름은 진짜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이요? 진짜 비서예요. 알고 있네. 둘 다 보고 있네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네요. 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며칠 있다가 경찰에서 저희 의원실에 전화 쩌르릉 왔습니다. 이 견본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실 거래 분명. 아니 이거 진짜 안 보냈어. 이거 우리 거잖아. 누구도 이거 보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저희들은 그런 거 보낸 거 없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열어봤다가 정말 혼미스러운 일을 당했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저한테서 뭘 왔다 할 때는 꼭 저한테 확인하시고 열어보시지 않으면. 아니, 저한테 주기적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요? 맞으세요? 가끔 가다 보내는 것도 있죠. 아니, 이거 무서운데? 차단해. 네. 아니 아까 저기 비서의 이름도 실제 실존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기 지금 메일 내용에 전날 세미나라는 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전날에 진짜 실제 세미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야 이게 다 파악을 하고 그 있구나. 시간적도 전날에 했기 때문에 통상 그 다음 날에는 저런 후속 절차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다 알고 그 평균 시간을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정리를 보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러는 거죠.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거예요. 트렌디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누구누구 있구나 라는 걸 다 털어갔고 그 사람들 PC에는 뭐가 있구나 털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옛날 랜섬웨어는 돈 벌라고 그냥 클릭하는 순간 몇 시간 있다가 자동적인 계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잠겨요.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랜섬웨어로 잠기지 않아요. 예. 이거는 내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내 PC가 투명하게 저쪽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킴스키라는 그룹이 북한의 해커 집단이 한 건데 예. 얘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렸다, 당했다 예. 라는 사실을 인지 못한 채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얘들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 당국이 어떻게 쫓았냐면 한수원을 킴스키가 해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원전 도면 빼갔어요. 그때 썼던 수법과 동일한 수법이에요. 아니, 저는 태영 공사님께 궁금한 거.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다들 이번에 처음 생겨서 놀랐는데 저는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뭐 항상 이거 이렇게 보도에 계속 나와요. 보도에 계속 나와요. 몇 장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문자까지 들어갔다. 몇 장을 준비해 오신 문자까지. 그러니까 저도 대단히 주의하고 또 특별히 경찰과 국정원에서 제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나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저는 근데 많은 경우 요래 하나는 버리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 핸드폰 이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돼요. 그게 확실해요.
작년이죠. 2022년 7월부터 공론화가 됐던 얘기예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국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전 세계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등등등의 북한 해커가 신분을 위장하고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연봉은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 되고 한 90%는 다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뭐 자기 체류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엄청난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 업체에게는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통보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IT 전문가 북한 공작원이나 그랬더니 그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 중국인이라고 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 지금 공작원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그때 사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쫓아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일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 IT 업체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네. 당연히 이제 북한 국적으로는 이력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 또는 중국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그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사진도 헤어 모델, 잘생긴 모델들의 사진을 인용해가지고 이력서에 붙인다고 하는데 제 사진도 도용될 뻔했어요. 헤어 모델 사진을 도용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리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화상통화를 할 것이고 하다못해 그 전에 면접도 화상통화로 했을 텐데 그게 왜 적발이 안 됐을까요? 보통 이제 면접 볼 때 화상 면접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상을 딱 켜게 되면 신분을 속였다는 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영화 보면 나오잖아.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이 잘 안 되는데 채팅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99% 북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와. 또 이제 해커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많이 나가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벌목공으로 내보낸다거나 뭐 식당 종업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북한이 뭐 군사훈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군관들도 파견한 게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내는 일종의 새로운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IT 쪽으로 사실은 위장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해커인 거죠. 그래서 뭐 중동 국가들도 많이 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보내는 거죠. 위장 취업도 위장 취업인데 국정원이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올해 2023년에 가장 거세질 것이다 라고 사실 전망을 했어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 쌀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수모와 치욕을 당하는지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막 얼굴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모든 대사관들이 사람별로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월 되면 식량을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래서 식량 공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외교관 생활을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거 쌀을 받아내요. 가서 영국이나 또 제가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있을 때 외교부에 찾아가서 식량 좀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처음엔 욕을 합니다. 당신 내가 지금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사일 만들고 핵실험하고 하면서 돈을 쓸데없는 데 쓰고 우리한테 와서 쌀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엄청 들이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미사일 만들고 핵실험하는 게 우리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욕을 하다가도 마지막엔 줍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어떡하겠어 줘야지라고 해서 세계 식량 계획을 해서 주는데 못 사는 나라도 가서 쌀을 달라고 해요. 제 친구가 방글라데시 대사였는데 방글라데시 대사인데도 북한에서 쌀 지원 계획이 내려오니 외무성에 찾아갔습니다. 외교부에. 그래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쌀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처음에 국장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이거 북한 대사가 와서 방글라데시에 주겠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 방글라데시는 받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른 거는 좀 철이라든가 뭐 이런 소비재 이런 거는 받겠는데 쌀만은 우리도 좀 남아서 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우리가 주겠다는 거야.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대사가 국장이 얘기를 안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책상을 탁 치면서
야 세상에 방글라데시 보고 와서 뭘 달라는 나라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 내가 이거 당장 청년대 보고하겠다. 이게 우리한테 경사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우리한테 와서 뭘 달라는 게. 내가 청년대 보고해서 내가 이거 꼭 이거 주겠으니까 걱정하고 가 계시라고. 한 달 만에 방글라데시에서 총리가 결정해서 쌀을 식량을 줬습니다. 줘서 이제 북한에 실어보냈는데 그때 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영광이라는 거. 자기네 나라가 생겨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쌀을 달라고 요구한 나라는 북한의 처음이라는 거. 다른 나라에 원조한다. 외교관 분들이 이제 뭐 식량 들여오고 하는 거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들여온 쌀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은 배급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북한 시스템은. 전쟁 접근 전략미라고 하거든요. 전략미 쌀을 꺼내고 외국에서 들어온 쌀은 거기다 넣는데 북한은 이 쌀을 보관하는 그 쌀 창고 갱도인데 거기에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 이 배풍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쌀이 뜹니다. 북한에서는 똑진다고 합니다. 팽이가 쓰면서 냉동을 안 하고 쌀이 이렇게 똑똑똑똑해서 완전 덜처럼 시퍼렇게 돼서 똑을 진 쌀을 주는데 그 쌀을 꺼내고 방금 도착한 쌀은 새로운 넣고 거를. 그래서 그 건팽이 쓸고 북한 똑진 쌀을 넣어놔주고 군인들한테 아니, 공부하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아우 미안해. 햇살이 맛있는데.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